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가 된 여성인데요.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희 시누이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상견례 때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다들 참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제 남편도 자상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어서 저도 시댁 식구들 보며 우리 남편이 참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사람이 착하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는데 시누이도 같이 따라오더군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시누이가 대뜸 제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오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뭐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빠가 성품이 괜찮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고개를 내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솔직히 많이 불안했어요. 혹시 남편에게 저도 모르는 숨겨진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결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둔해서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 좋은 남편입니다. 집안일도 알아서 같이 해주고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일하는 집안 분위기고 남편도 저희 친정에 갈 때는 전부 치는 거 돕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럽니다. 양가의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맞벌이인데도 주말에는 저더러 좀 쉬라며 본인이 다 아이를 돌봐줍니다. 근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그래요. 저희 남편은 얼굴도 못생겼는데도 배도 불룩 나왔는데 돈은 월 1,000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살아주냐고 하네요. 제가 언젠가 날 잡고 시누이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오빠에게 무슨 안 좋은 과거라도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시누이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만 다 하면 그저 좋다고 만족해하는 저의 모습이 시누이의 눈에는 참 한심스럽게 보인답니다. 결혼이란 것 자체가 여자한테는 정말 손해인데 남편이 그런 거 다 해줘봐야 뭐하냐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결혼한 여자가 한심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 무슨...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누이가 그런다면 저도 속 시원히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겠는데 꼭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같은 장소에 없을 때만 골라서 저한테 이럽니다. 처음에는 나름 시누이가 저를 위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남편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심해지네요. 시누이는 외국 유학을 다녀왔고 미국은 아닌데 남편 말로는 그 나라에선 명문대라 하네요. 현재는 여기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석사 입학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는 것도 참 많고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건지도 모르지요. 시누이 말로는 제가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를 했던 한국인 같답니다. 저 같은 어리숙한 사람들이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니까 가부장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한 여자의 일자를 뺏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가부장제에 협력했으니까 그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늘 결혼한 사람들이 주택청약 우선순위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으며 주택대출 한도도 높고 의료보험료는 남편이 내주고 육아수당과 출산수당도 받으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거랍니다. 시댁을 통해서 인맥을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빨리 결혼하라느니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못했지, 넌 결혼을 안 해봐서 인생을 모른다 등등의 사회적 비난에서도 피해갈 수가 있었다네요. 같은 잘못을 해도 결혼 안 한 여자가 더 비난을 받는다고, 결혼한 여자는 결혼을 안 한 여자에 비해 많은 경력을 갖는 거라고, 결혼한 여자들은 결혼 안 한 여자를 위해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저 방해만 된다고 하더군요. 위의 내용은 제가 시누이가 한 말을 녹음해 놓은 것 중에 일부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옮겨 적으면서도 저 말이 전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누이는 매번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만 저에게 저런 말을 하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제가 두세 번 정도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신우에게 묻지요. 아가씨는 왜 제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과 이혼하기를 바라시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거냐고. 그러면 신우이가 대답합니다. 결혼했다고 잘난 줄 아는 저의 그 멍청한 모습이 싫답니다. 제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많이 애썼습니다. 남편 몰래 신우이 취향에 맞춰서 백화점 상품권, 명품 가방, 고급 녹차 등을 종종 선물하고 그것에 대해 생색도 내지 않았고 결혼했다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았으며 결혼 안 한 신우이가 싫어할 만한 육아 얘기나 시댁이나 남편 흉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번 돌아오는 건 저런 식으로 비난들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대학에 편입을 하려고 저는 전문대에 졸입니다.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신우이에게 직접 말은 안 했는데 신우이는 어디서 들었는지 시댁에 갔을 때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새언니가 솔직히 결혼을 안 했으면 대학 진학 같은 건 꿈도 못 꿨을 텐데 오빠 돈 빌려서 이제 대학 준비도 다 하네. 이러니까 결혼이 특권이지. 새언니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온갖 불이익을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뭐가 되나? 아휴, 결혼 갑질.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이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지금 아가씨가 하는 건 신우이로서 갑질이 아니냐?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신우이가 한다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역시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에 홀려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둥, 애 낳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신문기사도 있다 등등의 말을 늘어놓더군요. 이러는 찰나 저희 남편이 저와 신우이 있는데 근처로 오니까 신우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오빠 왔네? 하고 가버리더군요. 전 대체 신우이가 제게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남편이랑 시댁에 가야 하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신우이의 저런 언행도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저러면서 은근히 저의 신경을 긁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녹음본이 있긴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서 똑똑한 신우이가 또 자기가 아니라고 할 것 같고 진짜 머리만 아픕니다. 가면 갈수록 신우이 때문에 시댁이 너무 싫어집니다. 근데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 시댁에 가면 신우이가 없는 날이 없어서 신우이를 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우이는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제가 한심해 보이시겠지만 왜 당하고냐만 사냐고 너무 꾸짖지는 말아주세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후기, 여러분들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신우이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가 상위권이었던 학생이었어요. 늘 상위권 반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시험날 컨디션 문제로 폭삭 망해서 원하던 대학은커녕 전문대를 갔죠. 저희 아빠는 재수하는 걸 극구 반대했고 엄마는 그걸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크긴 합니다. 이후 저는 전문대로 가서 반수를 시도했었는데 그마저도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셨거든요.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빨리 졸업하고 직장부터 구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신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아닌 학벌 때문에 자격지심이 큰 마음으로 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학벌 좋은 신우이가 뭔가 대단해 보였고 신우이가 하는 말들은 다 그럴싸하고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우이가 절 그렇게 보는데도 한몫을 한 것 같네요. 반성합니다. 제가 선뜻 녹음본을 풀지 못했던 건 신우이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고 신우이만 아니면 다 평화롭고 좋은데 제가 괜히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신우이를 모함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정말 제가 잘못해서 신우이가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이것도 제 못난 마음이겠지요. 하여간 제 마음도 신우이로 인해 많이 병든 것 같기도 하고, 더 참으면 제가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주말까지만 참고 이후에는 질러버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한 동네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녹음본도 보내주고 하도 징징거리며 하소연을 하기도 해서 걔도 이 일을 잘 압니다. 그 친구는 현재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네요. 그 친구한테 영상 녹음기를 빌리고 뭐라도 신우이가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럴 식으로 그럴싸하게 되받아쳐고 싶고도 해서 친구에게 몇 가지 코칭도 받아서 메모해 두었어요. 저희 시아버님 생신이 얼마 뒤라서 제가 생신 선물 문제를 구실로 해서 신우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이전에도 신우이는 제가 준비한 시부모님 생신 선물이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가격이 더 나가거나 이러면 단둘이 있을 때 저한테 이랬어요. 이런 것도 다 결혼 갑질이라느니, 부부가 둘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제가 업혀간다느니, 신우이에게 박탈감이 들게 한다느니 아주 온갖 비만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우이를 불러낸 것입니다. 장소는 친구의 조언대로 테이블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카페로 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영상 녹음을 하려면 그런 장소가 좋다더군요. 일단 제가 생신 선물 문제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생신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이 화를 내며 뭐예요? 그러면 혼자 준비하는 저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얼마 생각하시냐니까요? 신우이 저는 10에서 15만 원 정도요.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 부부가 둘이서 20에서 30만 원 준비하는 거나 아가씨 혼자서 10에서 15만 원 준비하는 거나 비슷한 거네요. 아버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신우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럼 선물은 30만 원짜리로 하고 셋이서 드린 걸로 해요. 그럼 되겠죠? 신우이 싫어요. 제가 드리는 걸로 해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 신우이는 또 결혼의 혜택이니 갑질이니 어쩌고 하는 소리를 시작하더군요. 전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결심한 일이라서 그런지 정말 화가 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피가 막 머리 끝까지 치솟았지만 친구의 조언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친구가 그랬거든요. 녹음할 때 절대 언성 높이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참기는 했지만 녹음을 하는 동안 화 못 낼 거라면 저도 뭐라도 받아쳐줘야 화를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친구의 코칭 내용 메모한 걸 써먹었어요. 아가씨, 자꾸 저보고 무슨 혜택을 받는다니 하시는데 그럼 싱글맘은 과거에 결혼하면서 혜택을 받았으니 미혼 여자들이 적이 되는 건가요? 노키즈존 적용되는 것도 그렇고 미혼 여자들에겐 혜택이고 갑질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기저귀 화장실, 임산부석,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결혼한 여자들이 혜택을 받는 여자들인가요? 한 명의 수입으로 둘이 혹은 그 이상의 식구가 사는 살림과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살림을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말이 되나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친구가 적어준 내용과 여러분들의 조언을 참고한 거에다가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말하고 해서 그런지 녹음한 거 다시 돌려보니까 말할 때 제 말투가 너무 벌벌 떨리고 대답하는 것도 한 박자 늦고 하여튼 신우이처럼 강해 보이진 않네요. 신우이는 역시 한마디도 지지 않더군요. 싱글맘은 결혼 제도 밖에 나와서 있는 사람이라서 현재 혜택을 못 보더니 약자가 맞지만 처음부터 미혼 여자가 더 약자랍니다. 싱글맘이 결혼했을 때, 아이 낳았을 때, 혼수든 집이 된 보탬기 있고 육체적인 손실도 있는데 왜 미혼 여자가 더 약자죠? 신우이. 그건 결혼제도에서 받은 혜택으로 쌤쌤이 되는 거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조공을 바치는 거니까 뭐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죠. 그리고 노키즈존은 남자들이 맘충이라고 말한 것이지 미혼 여자가 말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아가씨가 맨날 저보고 남자에게 무임승차를 한다며요? 그래놓고선 조공 바친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왜 얘기가 거기로 튀냐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화장실과 임산부석은 그거 자체가 결혼한 여자들에 대한 혜택이 맞고 그게 잘 지켜주고 말고는 별개랍니다. 미혼 여자들에겐 그런 혜택조차 없답니다. 그리고 혼자 살건 2명, 3명이 같이 살건 대출 한도나 연말정산 같은 건 똑같아야 한다면서 저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우이 보고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죠 라고 말했던 것도 자기는 엄청 재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혼이 기득권이고 주류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꼰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저 말들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가 하고 멈칫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친구에게 이 녹음본을 보여주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무리하게 강조하려고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차별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아주 논리가 배에 꼬였다네요. 뭐 어쩌겠어요. 도저히 말로는 신우이는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결혼을 싫어하시는지, 왜 그토록 유부녀들을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랐던 결혼의 장점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제 능력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것이지 아가씨나 결혼 안 한 여자들 걸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맞벌이를 안 하는 여자들이라도 아가씨 말대로라면 여자가 직장을 얻기 힘들어서 못 얻거나 잘린 건데 왜 아가씨는 그런 여자들이 남자를 도와준다며 싫어하시는 거죠?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한테 결혼 안 했다고 비하하는 말하고 피해를 준다고 하시는데 아가씨 말대로라면 결혼한 여자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문제나 남편 밥 차려주는 문제, 육아 문제 같은 걸로 주변에서 간섭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고 또한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 중에는 아가씨 같은 미혼 여자들도 있어요. 아가씨처럼 공부 많이 한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가씨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아가씨가 그렇게 저를 가르치시고 싶어 하니까 말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근거 같은 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 친구와 감사히 배울 테니까. 그런 거 가져오시지 못할 거라면 아가씨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한 피해의식으로 알고 저도 더 이상은 진지하게 응대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저런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을 가로채고 끼어들면서 저보고 정신 승리를 한다느니 팩트를 지적하는 게 왜 나쁘냐느니 저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느니 제가 아주 배배 꼬였다느니 제가 남자 옆에 붙어있느라 머리가 이상해졌다느니 하여튼 온갖 거친 말들을 들어놓더군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영상 녹음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할 정도로 기네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영상 녹음은 깔끔하게 잘 되어서 음성 녹음한 거랑 모아서 남편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 동생이 정말 저러냐고 믿을 수 없어 하다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생각 좀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사실은 저도 이게 두려워서 공개를 못한 거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이 몇 번이나 묻더군요. 정말로 신우이가 저랬냐고요. 그래서 제가 상견례 때부터 계속 저랬다고 저랑 단둘이만 있으면 저래서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우이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이가 저뿐만 아니라 오빠인 자기한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이전에 음성 녹음본 중에는 남편 험담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영상 녹음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남편은 저보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힘들면 이번 자기 아버지 생신 때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때문에 참느라고 그동안 말 못한 거냐고 당분간 육아는 자기가 할 테니까 저더러 월차 내고 해외여행이라도 가면서 쉬라고 비싼 데는 못 보내줘도 일본 일주일 정도는 보내줄 수 있으니까 비용은 걱정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자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군요.
전 정신없이 울고 남편은 옆에서 다독이고 남편은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생신 때 녹음한 거 다 보여드릴 테니 저더러 이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 때 저는 가지 않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쯤에 신우이로부터 잠시 전화 좀 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여기다 쓴 그거 링크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뒤 하루쯤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장문의 톡을 저에게 보내오셨네요. 요약을 하면 신우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 자라서 시어머님이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고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네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과외에 어학연수에 공부만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인지 신우이는 반에서 늘 외톨이로 지냈고 그랬는데도 시어머니께선 그런 신우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줬다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또 그게 미안해서 신우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아예 해외로 유학도 보냈고 그랬는데 외국으로 나가서도 신우이는 계속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고. 다 본인 탓이니까 신우이가 보기 싫다면 명절날 다른 데 가 있게 하거나 이제 신우이도 독립할 때가 됐으니 아예 집에서 내보겠다고 하시고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생신 축하 파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남편이 녹음된 것들을 다 보여드렸대요. 컴퓨터가 있는 신우이 방에서 신우이도 다 있는 자리에서요. 시아버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시며 말씀을 잃으셨고 시어머니께서도 매우 화가 나셔서 신우이에게 한 말씀 하셨대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저희 남편 보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거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제가 쇼한 거라고 저렇게 몰래 찍은 거 불법인 거 모르냐는 식으로 말했다네요. 저희 남편은 그런 신우이더러 그만 좀 하라고 식구들도 다 너인 거 알아보는데 끝까지 이럴 거냐고 하니까 신우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얼굴 비슷비슷한 거 모르냐면서 왜 자기를 믿어주지 않냐고 하면서 끝까지 우겼다네요. 우리 남편은 아주 고개를 저어버렸다고. 남편은 자기 동생이 이렇게 못된 애인지 몰랐다고 신우이를 야단쳤고 시아버님께선 신우이 대학원 등록금 대주기로 한 거 취소하셨고 며느리에게 면목이 없으니 미안하단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다네요. 끝으로 어차피 글을 신우이에게 보냈으니까 이 글도 볼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아가씨,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크게 피해보고 사는 것 같으시죠? 저보고 좀 크게 보라면서 본인이 더 피해받는다고 가르치기 전에 아가씨야말로 먼저 크게 세상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좀 수용하시면서 사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으며 산다는 거 잘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건 참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결혼 생활을 하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아가씨 말씀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힘내서 잘 살아갈게요. 근데요, 아가씨는 저더러 제 자신을 팔아서 결혼을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아가씨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가 얻는다는 이득을 얻으려 하시나요? 이젠 다시 아가씨를 보고 싶지 않으니 아가씨가 더 이상 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 이 글을 보여드리고 제 욕을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뜻대로 하세요.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할게요. 이제 저는 아가씨만 안 본다면 괜찮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제게 조언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